동화. 헨젤과 그레텔. 어느 숲속에 헨젤과 그레텔이란 착한 남매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새어머니는 심술궂은 사람이었지요. 헨젤, 해가 지기 전에 나무를 한 짐 더 해오너라. 그레텔은 집안 청소 빨리 끝내고 빨래를 해놔. 새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남매를 못살게 굴었어요. 착한 남매는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 가뭄이 너무 심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새어머니는 이 기회에 남매를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먹을 것도 없는데 둘 다 숲속에 내다 버립시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이들을 어떻게... 결국 아버지도 새어머니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깨어있던 남매가 그 이야기를 모두 엿듣고 말았어요. 오빠, 어쩜 좋아. 엄마가 우릴 버리시려나 봐. 그레텔,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헨젤은 어른들이 잠이 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에 잔뜩 주워 담았지요.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깨웠어요. 땔감을 구해야 하니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 빵은 점심이니 아껴서 먹어야 한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얘들아, 나무를 해올 테니 기다리거라.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버려둔 채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날이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그레텔은 무서워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괜찮아. 내가 길에다 하얀 조약돌을 떨어뜨려 두었어. 달이 뜨면 그걸 보면서 집으로 가면 돼. 밤이 되자 하얀 조약돌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남매는 손을 꼭 잡고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지요. 깜짝 놀란 새어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고 화를 냈어요. 이런 게으름뱅이들, 어디서 늦장을 부리다 이제 오는 거야?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새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지요. 여보, 내일은 더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겠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또 새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밤이 깊자 헨젤이 또 조약돌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밖에서 문을 잠궈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날 밤 헨젤은 조약돌을 줍지 못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네 식구는 다시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빵을 한쪽씩 줄 테니 아껴 먹거라.
새어머니는 어제보다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어요. 해가 지면 돌아올 테니 기다리거라. 오빠, 어떡해. 어젯밤엔 조약돌도 줍지 못했잖아. 걱정 마. 이번에는 빵 조각을 떨어뜨려 두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헨젤과 그레텔은 그레텔의 빵 조각으로 간신히 허기를 채웠어요. 하지만 달이 떠도 빵 조각은 보이지 않았지요. 숲속의 새와 다람쥐들이 헨젤이 떨어뜨려 놓은 빵 조각을 모두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집을 찾아가지? 헨젤도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집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처음 보는 새가 나타나 헨젤과 그레텔 곁을 맴돌았어요. 혹시 저 새가 길을 알려주려는 건 아닐까? 남매는 낯선 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헨젤과 그레텔의 눈앞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지붕과 창문까지 온통 과자로 된 집이 나타난 거예요. 오빠, 맛있는 과자로 만든 집이야. 그레텔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과자로 만든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과자를 뜯어 먹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요. 그때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이놈들! 누군데 감히 내 집을 뜯어먹느냐? 헨젤과 그레텔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참 귀엽게도 생겼는데 안 됐구나.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더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친절한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지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때까지만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렴. 얼마나 함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 할멈이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가 준 음식을 먹고 곧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마귀 할멈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하하하, 너희들은 내 밥이야. 마귀 할멈은 헨젤과 그레텔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궁리했어요. 이 녀석들은 너무 말랐어. 우선 오빠부터 살을 찌워 잡아먹어야겠군. 그동안 동생은 이를 부려먹고 말이야. 마귀 할멈은 당장 헨젤을 헛간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겁에 질린 그레텔에겐 매일 오빠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게 했지요. 어디 얼마나 살이 쪘는지 가서 볼까? 마귀 할멈은 틈만 나면 헛간으로 가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만져보았어요. 그때마다 영리한 헨젤은 먹고 남긴 뼈다귀를 내밀었지요. 마귀 할멈은 헨젤이 내미는 뼈다귀를 만져보고는 살이 찌지 않는다고 안달이 났어요. 아직도 그대로잖아. 답답해서
썸 못 참겠네. 마귀 할멈은 눈이 나빠 헨젤이 내민 뼈다귀가 헨젤의 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귀 할멈이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늘 당장 잡아먹어야겠다. 마귀 할멈은 그레텔을 시켜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지피게 했어요. 그레텔은 마귀 할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빠를 잡아먹으려나 봐. 오빠를 구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그레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불은 붙었는데 활활 타지 않아요. 바보같이 그것도 못해. 저리 비켜봐. 마귀 할멈이 그레텔을 나무라며 아궁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그레텔은 마귀 할멈을 아궁이 속으로 후다닥 밀어넣었지요. 뜨거워. 이 못된 것 당장 날 꺼내지 못해. 마귀 할멈이 아궁이 속에서 허둥대는 사이 그레텔은 열쇠를 찾아 헛간으로 갔어요. 오빠, 조금만 참아. 내가 곧 꺼내줄게. 헨젤은 그레텔의 지혜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지요. 그레텔,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 할멈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 도망을 쳤어요. 마귀 할멈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헨젤과 그레텔은 온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었지요. 그때 숲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헨젤! 어디 있니? 그레텔! 대답하려무라! 오빠, 이건 아빠의 목소리야.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지요. 헨젤과 그레텔을 본 아버지는 남매를 끌어안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렴. 그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내쫓고 헨젤과 그레텔을 아껴주며 오순도순 살았답니다.